안녕하세요. 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는 수채화 브러쉬에 대해 소개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용 방법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채화 브러쉬 패키지는 유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에요. 수채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구매 후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 캔버스, 컬러 팔레트, 가이드, 튜토리얼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혜자로운 패키지입니다. 브러쉬는 파일을 실행하시면 프로크리에이트에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캔버스는 5가지 종류, 프로크리에이트 가져오기 탭에서 원하시는 캔버스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러쉬도 브러쉬지만 수채화는 종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패키지에 있는 종이 캔버스 세팅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세팅되어져 있는 이 파일 아래에 레이어를 추가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컬러 팔레트 파일도 준비되어 있죠. 프로크리에이트 내에 있는 팔레트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파일로 새로운 작업, 파일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보면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폴더에 대한 설명, 브러쉬, 캔버스 사용법 등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이지만 충분히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튜토리얼 보시면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영상과 함께 스케치 파일도 제공해줍니다. 비싸게 사놓고 못 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나뭇잎을 채색해보면서 브러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메인 브러쉬, 디테일 브러쉬, 워시 브러쉬, 웨이트 브러쉬, 스플래터 브러쉬 등 7가지로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류가 너무 많으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메인 브러쉬부터 사용해 볼게요. 스케치 레이어 아래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아래에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펜을 떼지 않고 천천히 스케치 선을 따라 그려줍니다. 가장자리에 물감이 모이면서 색이 진해지는 수채화의 특성을 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실제 수채화 할 때도 밝은 부분을 표현할 때 그 부분을 남겨두고 채색하기도 합니다.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서 채색하셔도 좋습니다. 채색하다가 펜이 한번 떼어져서 다시 색을 칠하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워시 브러쉬를 선택해서 뭉개주면 자국이 없어집니다. 워시 브러쉬로 자국을 없애줄 수도 있고 메인 색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어느 한 부분에 자연스럽게 색을 섞어줄 수 있습니다. 물감이 고루고루 안 퍼지고 어떤 부분은 밝게, 어둡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실제 수채화처럼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연의 느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작업 방식에 따라 다른데 저는 수채화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평소보다는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겹쳐지는 부분들을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앞뒤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경계 부분을 따라 피해서 그리기 때문에 거의 한 레이어에서 진행했습니다. 사물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작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웨이트 브러쉬는 메인 브러쉬보다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번져요.
브러쉬의 특성을 살려서 적절하게 사용해 봅시다. 워시 브러쉬로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디테일 브러쉬는 스케치를 할 때나 선을 따줄 때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메인, 디테일, 워시, 웨이트까지 봤죠? 하나 더, 스플래터 브러쉬는 주변에 이렇게 살짝 물감이 튄 느낌, 보조 브러쉬 정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브러쉬 사용법에 대해 어느 정도 보셨으니 캐릭터에 적용해서 채색하는 방법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인물을 할 때도 비슷한데요. 기본 스케치를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위에 두고 아래에 채색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메인 브러쉬로 얼굴을 먼저 채색해 볼게요. 워시 브러쉬로 조금 더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색을 섞어줍니다. 핑크색으로 볼터치를 할 때 이 브러쉬가 또 예쁘더라고요.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볼터치나 귀 끝에 약간의 붉은기를 넣어주고 너무 붉다 싶으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이럴 때는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해서 분리해두면 좋겠죠. 얇게 그려주는 부분은 디테일 브러쉬를 사용하고 면적이 큰 부분은 메인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경계선에서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 부분은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메인 브러쉬로 짙은 보라색, 머리 아래, 얼굴 아래쪽 목, 그림자가 들이오는 부분에 채색을 해주고 워시 브러쉬로 경계선을 살짝 풀어줍니다. 그림자 레이어의 속성을 곱하기로 변경해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활용해봤어요. 미리 세팅되어 있는 캔버스들과 몇 가지 수채화 브러쉬들로 생각보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브러쉬도 햄린이에게 추천받았는데요. 수채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햄린이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브러쉬가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햄린이들. 안녕.